자, 안녕하세요. 저는 철강 담당 멘토 김동하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종목은 바로 이 태경 BK인데요. 태경 BK는 이제 제 생각에는 태경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자회사 중에 하나라고 봐도 좀 무방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로는 태경 그룹의 주력 상품들을 개발하는 원료인 석회 광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제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선 석회석 채굴부터 가공 그리고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광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진입장벽 자체가 없죠. 석회석의 경우 많은 산업군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망하지 않는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캐시카우 중에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태경 BK는 석유 코크스 부문 세계 1위 기업인 미국의 옥스보우사와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석회 사업보다 매출이 더 크게 발생을 했는데 전방 산업인 철강 시황이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2차 전지 응급제 필수 소재로도 사용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태경 그룹 중에서 태경 BK를 따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빠르게 기업의 개요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태경 BK는 이제 1980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 후 91년에 기업을 공개해서 2005년에는 그리고 태경 유통을 흡수합병해서 지금까지 그 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경 BK의 그런 주요 사업 부분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석회 자원 소재 사업, 그리고 연료 사업, 이게 코크스죠. 그리고 경질 탄산 칼슘,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 사업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자체 광산을 보유를 해서 가공한 뒤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상장사 중에선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자, 광산은 단양과 정선에 위치해 있고 연간 144만 톤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 가볍게 참고하시고요. 자, 채굴한 석회석으로 뭐 이런 제품들을 만듭니다. 주요 고객사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롯데 정밀화학 등이지만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약 600개의 기업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석회 제품은 철강, 조선, 건설이나 같은 그런 다양한 산업의 기초 소재로 공급이 됩니다. 그중 이 생석회의 경우 철강 산업에서 순도 높은 철을 재련하기 위해서 불순물 제거 용도로 좀 사용이 되고 있고, 건설 쪽에서는 이제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그런 주 원료로 활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소석회의 경우 공기나 수질 정화 산업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채굴부터 가공까지 그리고 판매까지 모두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결정권에 있어서 매우 자유롭다는 점 역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연료 사업부입니다. 자, 코크스는 이제 정유 공정에서 생성되는 그런 석유 부산물인 고체 연료로서 석탄 보완제나 대체제로 주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석탄 가격과 좀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얼마 전에 혹시 글로벌 공급난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글로벌 공급난이 좀 발생을 해서 석탄과 코크스의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었죠. 자, 석탄 가격이 치솟자 대체제인 이 코크스도 수요가 덩달아서 폭발을 하게 되면서 태경 BK가 큰 시세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주로 이런 제품들을 좀 이렇게 생산을 해서 다양한 산업에 공급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이제 경질 탄산 칼슘입니다. 자, 생석회를 좀 가공해서 만들어지는데 제지나 조선, 자동차 뭐 이런 다양한 산업에 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사로는 이제 LG 생활건강이나 사마페인트 그리고 한솔제지 등에 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고속도로 휴게사업 부분입니다. 자, 이 사업은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상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현금을 가져다주는 캐시카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태경 BK의 그런 주요 그런 제품들이 전방 산업의 시황과 밀접하게 연동이 되다 보니까 현금 흐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룹 차원에서 따로 편입을 해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태경 BK의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전망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이거는 이제 작년 전반기의 매출 비중인데요. 좀 살펴보시게 되면 코크스의 매출이 이제 석회의 매출보다 좀 높게 잡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과거에 글로벌 공급난으로 인해서 코크스의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자, 현재는 공급난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 석회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자, 저는 이제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이 코크스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2차전지 음극재 소재로 이제 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자,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자, 이와 관련해서 최초로 지금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현재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죠. 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현재는 주로 석탄을 사용한 침상 코크스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태경 BK가 생산하고 있는 코크스는 석유 코크스죠. 아직까지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자,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석유 코크스 역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전 세계의 그런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침상 코크스의 경우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유 코크스에 비해서 약 35%나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는 결국 이 두 가지 제품을 섞어서 이제 음극재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자, 이는 곧 태경 BK가 수혜를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겠죠. 자, 이렇게 태경 BK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태경 그룹의 많은 자회사 중에 태경 BK를 따로 분리하여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